버핏이 등 돌린 진짜 이유. 빌 게이츠와 앱스타인, 그 불편한 관계의 전말. 95세의 워런 버핏, 그것도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불리는 그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약속을 처음으로 깼습니다. 바로 빌 게이츠 재단에 대한 연례 기부입니다. 2006년부터 매년 수십억 달러어치의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아무 조건 없이 보내주던 버핏이 이번엔 단 한 주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20년 우정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이 사건의 전말과 그 배경에 있는 앱스타인 파일이 왜 이렇게까지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발표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 14일 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버크셔 비주 총 1200만 주를 4개의 가족재단에 나눠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상을 떠난 첫 부인 수전 톰슨 버핏의 이름을 딴 재단에 900만 주, 그리고 세 자녀인 하워드, 수지, 피터가 각각 이끄는 재단에 100만 주씩 돌아갔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명단 어디에도 게이츠 재단은 없었습니다. 버핏은 성명에서 앞으로 8년 안에 자신이 보유한 버크셔 주식을 전부 처분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면서 남은 주식도 2034년 12월 31일까지 이 4개 재단에만 돌아갈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게이츠 재단은 사실상 앞으로도 버핏의 지원 명단에서 완전히 빠진 셈입니다. 버핏이 2006년 이른바 되돌릴 수 없는 약속이라며 기부를 시작한 이후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그동안 게이츠 재단에 들어간 누적 기부액만 약 4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4조 원에 이릅니다. 세계 자선 역사에 남을 만한 이 거액의 흐름이 한순간에 끊긴 겁니다. 그럼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하나로 모아집니다. 바로 빌 게이츠와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친분 논란입니다. 올해 초 미국 법무부가 앱스타인 수사 기록, 이른바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하면서 게이츠와 앱스타인이 주고받은 편지와 이메일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잠깐 앱스타인 파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프리 앱스타인은 미국의 금융인이자 사업가로 2019년 미성년자 성착취,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됐다가 재판을 기다리던 중 뉴욕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물입니다. 그가 생전에 정재계와 학계, 연예계의 수많은 유명 인사들과 폭넓은 친분을 쌓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자산과 비행기록, 이메일, 방문자 명단 등을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미 의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법무부가 수사자료 상당 부분을 순차적으로 공개했는데, 이 방대한 문서 뭉치를 통틀어 앱스타인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여기서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파일에 이름이 등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파일에는 앱스타인과 실제로 어울렸던 사람들 뿐 아니라 그저 연락처가 오간 사람들, 심지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유명인의 이름까지 광범위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도 공개된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정황이나 법적 결론이 나온 인물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앤드루 왕자는 앱스타인의 피해자였던 버지니아 주프레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사건을 마무리한 바 있고, 이후 왕실 공식 직함까지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앱스타인의 전용기를 여러 차례 이용한 비행 기록이 확인되면서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본인은 범죄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또 최근 공개된 미 연방수사국 문서에서는 속옷 브랜드 빅토리아 시크릿의 창업자인 억만장자 레슬리 웩스너가 앱스타인의 공동 모의자로 구체적으로 분류돼 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큰 파장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중심 인물, 빌 게이츠입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게이츠는 앱스타인이 이미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인 2011년부터 그를 만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이츠는 지난달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앱스타인과의 만남이 자선기금 모금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하면서도 당시 앱스타인 범죄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며 이는 심각한 판단 착오였다고 인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게이츠는 앱스타인이 자신의 불륜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협박했다는 주장까지 내놓으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 복잡한 사정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드러난 뒤 버핏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버핏은 지난 3월 CNBC 인터뷰에서 앱스타인 파일이 공개된 이후 게이츠와 단 한 번도 대화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기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더 확인하고 싶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실제로 게이츠는 지난 5월 열린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때 버크셔 이사회 멤버였고 수년간 빠짐없이 참석했던 그였지만 올해는 주변에서 불참을 권했고, 버핏과 이사진이 앉는 지정석에도 함께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두 사람 사이에 이미 돌이키기 힘든 균열이 생겼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게이츠 재단 측은 지난 4월 대형 로펌을 선임해 재단과 앱스타인의 관계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이번 여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이츠 재단은 이번 발표 이후 그동안 수십 년간 재단 활동을 지원해준 버핏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는 짧은 공식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세계 최대 자선재단으로 꼽히던 게이츠 재단이 창립, 최대 후원자를 잃었다는 사실 자체가 자선업계에 던지는 충격도 상당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사건은 단순히 두 부호 사이의 돈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오랜 우정과 막대한 자금으로 얽힌 관계라도 도덕적 신뢰가 무너지면 한순간에 끊어질 수 있다는 걸 이번 버핏의 결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게이츠 재단의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오면 버핏이 완전히 등을 돌릴지 아니면 다시 관계를 회복할지 여부도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버핏의 결정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